여러분, 솔직히 하루 24시간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 어떤 사람은 같은 24시간을 쓰는데도 훨씬 더 많은 걸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만 알면 남들보다 2배 더 많은 일을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하기. 왜 내 시간은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 다들 많이 해보셨죠? 하루 종일 진짜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날. 저도 이런 기분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건 바로 목표가 없으면 시간도 없다 인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업무를 먼저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30분이라도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일주일이면 3시간이 넘고요. 한 달이면 12시간에서 15시간이 넘는 시간을 손해보게 되는 거죠. 즉, 거의 하루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잃게 돼버립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 목표가 없으면 시간 낭비다. 두 번째, 목표를 수치화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목표 설정할 때 단순히 연봉을 많이 올리겠다,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이처럼 모호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데요. 매우 명확한 표현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의 부업으로 30만 원씩 더 창출해내겠다, 한 달에 책 3권은 읽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야 현재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지가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목표든 작게 쪼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목표가 크면 클수록 부담감이 커져서 시작하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목표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달성 가능한 미션 형태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 부분 역시도 자기계발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성공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시간 쪼개기에서도 역시나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설명했었던 한 달에 책 3권 읽기라는 목표가 있다면 주 단위로 나눠서 이번 주에 책 1권 읽기,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요. 그걸 다시 하루에 몇 페이지 읽기로 세분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시각화하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목표를 시각화하는 건데요. 포스트잇에 적어 벽에 붙여보는 거죠. 아니면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만들어 놓거나 다이어리를 정리해서 만들면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보다는, 왜냐면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이시는 이 촬영 화면이 아니라 이 뒷면에는 포스트잇으로 제가 해야 될 것들, 그다음에 목표들이 쫙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세분화해서 그 주에 해낸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띄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새로 붙이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씩 미션을 수행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셨죠? 나는 왜 이렇게 바쁜데 효율이 없을까?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정말 급한 일만 처리하다가 그냥 하루가 다 가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긴급한 일이 항상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성과가 쌓이지만 급한 일만 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쌓이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중요와 긴급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우선순위라고 해서 모든 일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집중해야 할 일과 조금 미뤄도 괜찮은 일, 과감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다 못해요, 한 번에. 그래야 가장 중요한 일 먼저 끝내놓고 나머지 시간에 여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게 다른 일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벤트나 돌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 당황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보세요. 처음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하루 전체를 망했다고 여기면 오히려 시간만 더 낭비하게 됩니다. 쉽진 않겠지만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하고 각 업무의 중요도와 긴급도를 다시 따져본 뒤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해결하는 게 핵심이겠죠. 다음은 효율적인 일정 관리입니다. 왜 계획을 세웠는데 나는 계속 실패할까? 이런 생각도 드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도 못 지키는 이유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계획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침 6시 기상, 6시 반 운동, 7시 독서. 근데 현실은 아침 6시 기상부터 어렵겠죠? 이런 효율적인 일정 관리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일정표와 캘린더 활용입니다. 하루, 주, 월 단위로 여러분들이 플래닝하는 방법들을 계속 습관화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집중력이 높은 시간
시간대를 활용해보세요. 하루를 3등분 하거나 오전, 오후, 저녁식으로 나눠서 핵심 업무와 부가적인 업무의 위치를 배치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각자 느끼시겠지만 사람마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다 나눠져 있잖아요. 저도 항상 달라집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신이 맑은 아침 시간대는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업무를 몰아서 하시고, 점심 직후 약간 나른해지는 시간대는 이메일 정리라든지 간단한 전화 업무, 또는 그냥 내가 쉽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책상 정리라도 그런 업무를 한번 나른한 시간대에 해보시는 거죠. 자신이 가장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를 찾아서 그때 중요한 일을 배치하면 효율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일정 관리 앱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관리 앱들이 정말 많아요. 구글 캘린더, 네이버 달력, 업무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완료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둬야 됩니다. 한눈에 전체 업무량과 진행 상황들도 파악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다음, 4번째, 바로 스마트한 휴식과 멀티태스킹입니다.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정말 고등학생 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정말 이렇게 빠져 살았어서 논스톱으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결과는 물론 성과는 괜찮았지만 피곤함과 무기력함이 한번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와 테니스를 시작하고 나서 훨씬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취미가 뭐가 필요하냐, 그냥 일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운동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 뇌가 더 빨리 돌더라고요.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짧고 집중적인 휴식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한 멀티태스킹인데요. 만약 멀티태스킹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 가지 업무 쉬는 시간을 타겟으로 해서 겹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밥을 하면서 설거지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서로 방해되지 않는 업무나 일상을 묶으면 시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메일 답장을 쓰는 행위는 그런 건 지양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휴식은 필수입니다. 뇌도 충전이 필요해요. 5번째는 루틴과 습관 만들기입니다. 꾸준함이 승리한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뭔지 아시나요? 그들은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루틴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루틴을 만들기에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고요. 그래, 새해 됐으니까 다이어리로 한번 계획을 잘 짜봐야겠다 하고 빼곡하게 계획을 써놓고 완벽하게 이뤄내지 못하면 좌절감이 들기 쉽죠. 해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뒹굴뒹굴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한번 나가본다던가, 아니면 요즘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서 물을 더 많이 마셔본다던가, 그런 것처럼 소소한 습관들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루틴이라는 건 한 번 정한다고 해서 영원히 고정되는 건 아니죠. 그날그날 내 컨디션에 따라 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루틴도 당연히 수정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분기마다 한 번씩 자신의 루틴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더 이상 나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루틴이 있다면 과감히 없애고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습관이 지금 나한테 굳이 정말 필요한 건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최적의 습관의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보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내용 그냥 듣고 끝내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렸었던 목표 1개 정하기,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 3개 정하기, 내일 일정표 작성하기, 휴식하는 방법 찾아내기, 작은 루틴 하나 만들기, 이 중 하나라도 여러분들 실천하겠다면 실천합니다 라고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한 번씩 의견 남겨주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도 꿀팁 가득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